만들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음, 음, 음. 이게 어디로 갔지?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을 했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만이가 운영하는 저녁 먹방 뉴스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얼굴이 꺼죽하네. 안녕하세요. 나가지 마셔요. 왜 나가? 설정을 이미 다 끝냈고 나간 이유가 보니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지만은 주중 아침 저녁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회원 전용 모드로 돌려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공산주의를 선호를 하는지를 모르겠네. 아니야, 20년 동안 생각해보면은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물이 들려 있었던 것 같아. 언여원 중에 언여원 중에 오늘은 밥을 조금만 폈죠.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아가지고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정청래가 진짜 보기가 싫어. 처음에는 좋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갈수록 저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권력 남용이 눈에 거슬린다라는 거지.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 마냥 대통령인 것 마냥 그러는 게 참 뭐라 그럴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깝깝하네요. 국민들이 빨리 깨어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그 다음번에는 정청래가 깜빵을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야당이 협치를 해가지고는 타협점을 찾든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게 아니었어. 정청래 같은 그런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호하면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 만들려고 하는, 그러고는 남북 통일을 깨하는 그런 무리들을 좀 척결하자 그러는 거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러고는 고소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정청래 같은 그런 종북주의자들을 좀 척결하자 그러는 거지.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유승준 씨 한번 봐봐. 유승준 씨가 아무리 유승준 씨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끔 행동을 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대한민국 내에서 그런 자기 경제 활동 그걸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군 병력을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피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게 밉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본인이 유승준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본인이. 난 내가 만약에 유승준 씨 입장이었다면은 유승준 씨 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나라를 생각해 가지고는 그래도 뭐 군에 입대하고 뭐 그런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유승준이었다라면은 나도 유승준 씨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내 개인 이익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 또 그러겠지. 그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 개인 이익을 추구를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음, 그게 자본주의 세상 아닐까요? 그게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어. 각자의 생각은 또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이중국적이라는 음, 특혜 아닌 특혜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음, 내 못하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걸로 밖에 나는 안 느껴지는 거야. 나는 내가 느꼈을 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 감정을 내세울 때는 약간 좀 성숙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솔직한 자기 감정.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숨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못하니까 숨긴다라는 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 거야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아무튼 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니까 공산주의 마인드가 강하다라는 거지.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도 강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국민성이 뛰어나야지만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국민성은 그렇게 막 높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글쎄요. 투표를 해가지고는 뽑아놓은 대통령들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끌어내린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국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다 순동에 휩싸여서 그런 거야. 순동에. 어떤 순동?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순동 아닐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모든 대통령들이 탄핵이 되고 하야가 되고 중간에 끌어내려지고 임기를 다 마쳤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고 그러지. 심판대에 올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한 적은 있어? 없잖아. 근데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서로가 막 잘했니 못했니 그러면서 심판대에 올린다라는 그 자체가 공산주의 마인드야. 그런 이념이 있다라니까. 청렴 결백 뭐 어쩌고 저쩌고 부정부패 척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벗어나서 나는 정청래 그 사람은 보면 볼수록 짜증난다라는 거야.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청래, 임종석, 임수경, 또 이인영, 서영교도 한몫하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아주 권위주의야. 자기네들은 권위주의가 아니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권위주의야. 아주 권위주의라니까요. 서영교 씨하고 한 번씩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 진짜 많이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 뉴스를 보면 정치계 쪽으로 한번 봅시다. 얘들이 완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책을 다 바꾸는 거야. 자기네들 입맛대로. 그러니까 언제 쪽으로 가냐. 김대중 때 쪽으로 아니 뭐라 그래야 되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던 그렇게 그 정책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그것도 김대중 때 했던 것처럼 그때로 가고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 그거는 나는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에도 검사가 있지만은 그 뭐라 그럴까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검사의 위치보다는 좀 낮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들이 그냥 내 생각이야. 절대적이다라는 건 아니고 내 생각이 약간 뭐라 그럴까 북한의 그런
정치, 정책 이런 체계랑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일을 했을 때에 무리수가 안 생기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호하는 정청래 뭐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문제가 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할배 대통령이 대화로 평화통일 그랬을 때 야 저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등등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때 그 당시 때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그게 지금 현 시점에 와가지고는 뭐 대화로 평화통일 해가지고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그놈의 통일 그거는 20년 전부터 통일이라고 외쳤는데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북한에 달러만 줘가지고는 북한 배만 불러줬는 거고 그리고는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북한한테 투자를 하듯 돈을 달러를 준다라는 거는 그거는 북한의 경제력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은 음, 나중에 만약에 이건 내 생각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해가 북한이 또 쳐들어왔다. 과거 6.25 때처럼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또 밀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군사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력을 키워주면 안 되는 거야.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보면은 북한에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는 생각해서 뭐 돈을 준다 그러는데 그것도 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 나라 국민들이 배가 고파가지고는 아우성을 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주어져야지만은 걔들도 뭐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도 일으키고 하지. 그게 아닌다면은 걔들은 뭐 일단 배만 부르면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야. 북한 체제 자체가 변화가 생겨줘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북한 정권이 자연적으로 국민들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게끔 해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되지. 우리 쪽에서 자꾸만 달러를 주거나 막 그러면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 걱정되고 가족이 걱정되고 그러면은 탈북을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본인들이 자유를 찾아가 대한민국에 왔으면은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자유민주주의로 가지고 자본주의로 가져야 되지. 통일을 했는데 공산주의로 가고 김일성 체제 그 체제로 가버린다 그러면 허당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약간 좀 기분이 다운이 되는 것 같아. 계속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청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중상모략도 너무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대통령이 설사 좀 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 관용, 배려 자기네들 입에서는 맨날 배려 배려 그러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그렇게 없냐고. 국민들을 이상한 이상한 마음으로 만든다 그래야 되나? 난 그 마인드가 왜 그런 마인드를 자꾸 심어주는지를 모르겠어.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음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는 조합을 하는 거야. 어거지로. 그러니까 그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였나 싶은 생각이 들. 특히 의원들. 국민들은 그렇다 쳐. 왜?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내면 그런가 보다고 믿으니까. 신뢰를 가지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그런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그냥 그 자리에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 나라에 다른 나라에도 거짓말 찌라시 뿌리고 그러지 않겠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던 것처럼. 그건 나라의 수치로 되는 거야. 그리고 뉴스 보니까 박지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김정은 아들 이야기 하더라.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응? 그리고는 이성을 집어넣어봐. 이성적인 마인드를. 본인한테 내놓으라 할 만큼의 잘난 아들이 있으면은 남한테 소개 안 할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숨기고 있을까요? 응? 난 내가 만약에 내한테 내놓으라 할 만큼 잘난 아들이 있으면은 남한테 금방 소개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안 속이고. 그런데 박지원 그 사람은 이상하게 이야기하더라.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다. 괜찮은 아들이 있는 것 마냥. 난 내가 생각했을 때 김정은이가 자기한테 괜찮은 아들이 있으면은 금방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듯 그렇게 내보였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니까 딸을 내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 그러고는 박지원 그 사람이 뭐 봉건주의적인 나라에서 딸을 대통령으로 뭐 앉힐 그건 아니니 아들이 있다 뭐 등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역시 저 사람은 약간 보수적인 진보에 있지만은 극좌들은 더 보수적인 거야.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봐. 그리고는 나는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건강하고 잘난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 여러분도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봐. 잘난 아들이 있으면은 누가 입대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 아들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한다고. 근데 지금까지 자랑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거지 상태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박지원 그 사람은 감싸듯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박지원, 우원식 뭐 그쪽 라인들 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으면.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발을 내디디면은 우리나라는 공북한처럼 그런 체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 두셔요. 그래가지고는 가급적이면은 전라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인원수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인원수가 많으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적용이 돼버리니까 정책화 돼버리잖아. 그러면 안 좋다니까. 그러면 애들도 자연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심어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뭐 아무리 요즘 뭐 현대적이고 어쩌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배려가 없지. 젊은 애들이 이기적이고. 맛있다. 나의 계란말이.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게 없어. 전체주의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계엄을 한 것도 아니고 국회 내에 있는 정청래 같은 사람들, 서영교, 그 다음번에는 임종석 그런 사람들을 좀 척결하자라고 싶어가지고는 계엄 선포를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말이 좋아서 대화로 평화통일이지. 북한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로 평화통일 합시다라고 손을 내민 적이 있어. 우리 쪽에서 항상 그랬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 그런 액션을 왜 우리 쪽에서만 계속 그러냐고. 물론 대통령 의무에 평화는 있어요. 평화는 있지만은 북한이 딸려줘가면서 평화를 운운한다라는 건 그거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북한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북한이 바뀌게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를 간접적으로 설득을 시키듯 세뇌를 시키듯 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화통일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북한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지. 왜 북한의 교육 체제를 받아들이고 왜 북한의 정책 같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난 그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야. 언론중에 보면은 북한의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는 정책 그런 그게 조금씩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언뜻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북한에 대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특히 영어에 있어 가지고는 음, 세계 공용어라고 생각이 들 만한 언어가 영어인데 영어를 3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내세우는 거야. 근데 북한도 보니까 영어는 늦게 시작을 하더라고. 외국어 같은 경우에. 근데 외국어 같은 경우에 음, 몰라 다른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영어하고 중국어는 필수야. 영어하고 플러스 하나 뭐 중국어. 왜? 인구가 많으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중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중국어를 잘하든가 아니면 영어를 잘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니까 그러면 그런 영어를 좀 잘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냐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는 조금씩 병행해 가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모국어가 절대적으로 중요를 하지만은 영어는 모국어만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야지 젊은 애들이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야. 한국에서만 계속 우물안 개구리처럼 산다라는 거는 사고 마인드 자체가 확장될 수가 없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그러고는 다른 나라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고는 음, 접목을 시킬 줄 알아야지. 우리 것만 절대적으로 그러면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물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그런 문화는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보면은 항상 영어는 3학년 때 하면 된다 등등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3학년 때라고 틀을 박아 놓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교육감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 저번에 교육부 위원회 그 사람도 보면은 3학년 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런 그게 보면은 북한하고 조금 비슷한 거야. 현 시장을 볼 줄 모른다라는 거지. 엄마들은 정부에서 내는 정책보다도 조금 더 한 발짝 앞서갔는데 정부의 정책은 항상 뒤진다라는 거는 사교육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국회 교육부 장관으로 앉혀놓는다라는 거는 발전이 없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교육계가.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근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맨날 그러면 문법 가지고 들고 파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영문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저기 뭐야 해외에 나와가지고는 플루언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키우는 건데 그러면 문법 이런 것보다도 듣고 대화하는 그 스킬을 키워야 되는데 허관을 독해 문법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되는데 근본적인 건 안 바꾸고는 뭐 몇 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정근대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국민들의 공감되냐면은 절대로 공감되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밀어붙이냐? 자기네들 권력 남용을 해 독재. 왜 그거야? 독재로 해가지고는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서는 무슨 국민 주권 정부 그 다음번에는 민주주의 운운할 수 있을까요? 난 전혀 아니라고 봐. 개인들 생각을 찌라시를 뿌리고 그 다음번에는 은연중에 주입을 집어넣는 거야. 간접적으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한 그런 간접적인 주입.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 생각을 세뇌를 시켜 가지고는 어 적용을 시킨다라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지. 자기네들은 자유라 그랬지만 그건 자유가 아닌 거야. 어떠한 생각과 그러니까 팩트는 근거는 팩트. 그 뭐야 팩트에 근거하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후간날 뭐 공주파 방송에서 찌라시를 거짓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국민들이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자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어, 탄핵을 해야 된다. 그 다음번에는 교도소를 넣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하게 자 본인들이 생각을 한 걸까? 나는 아니라고 봐. 세뇌가 되었는 사람들이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성적으로. 왜 북한 같은 그런 체제를 원하냐고. 지금 딱 그래. 내가 보니까 우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르겠어. 아무튼 확실하게 색깔은 모르겠어. 우파의 색깔을. 좌파는 색깔이 완전히 드러나는데 우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박정희 때가 아니라 박근혜 때 들어와가지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그다음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해가지고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는 또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우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뚜렷하게 파악을 못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너무 많이 드러내 보이니까 그게 맞는 거 마냥 느껴지게끔 하는 거야. 근데 자유하고 방종하고는 틀리거든. 자유하고 방종. 그런데 우리는 방종 같아. 인권 운운하는 방종. 어느 정도 룰은 있어줘야 되는 거야. 룰은. 근데 그 룰이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룰이다라는 거죠. 벌금으로 때리는 룰이 아니라. 그리고는 인권에 있어가지고도 진짜 인권이 필요한 사람은 인권의 혜택을 못 받고 인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인권의 혜택을 받고 세금 혜택을 받고 호의호식을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범죄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형벌이 너무 약해. 특히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형벌이 너무너무 약한 거야. 이번에 조국 사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원이야. 의원들 국회에서 정당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그 정당은 해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옹호하고 두둔을 한다? 그러고는 누가 잘났니 못났니 그걸 가린다? 그것부터가 어폐 아니야?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뭐 성추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그랬었잖아. 특히 문재인 정부 때였나? 왜 내가 생각을 해도 여자지만은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조금만 뭐 손 대어도 뭐 난리 날 것처럼 막 그런 그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좋아.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되어가지고는 조국 혁신당인가 그 성추행 파문 그걸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당은 제명을 없애고 그 당원들도 다 제명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는 전부 다 포용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본인들 편은 다 뭐 배려가 되고 포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성추행도 저 정도 가지고는 성추행이 아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그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로남불형 아니야. 이게 문제지. 그렇지 않을까? 그 국민들한테는 모든 법이 다 적용되고 조그만 시시콜콜도 자기네들한테는 어떻게 다 피해가는 거야. 그게 무슨 법이야. 족법이지. 본인들은 이래저래 세금 내는 것도 다 피해가고 국민들만 쭉 세금 내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죽을 때는 뭐라 그러더라. 한 평만 있으면 된다. 어쩌고 저쩌고 개뿔 같은 소리하고 앉아.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바뀌어가고 바뀌어야 하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도 조금 바꿀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문제냐. 극좌 극우. 윤석열 석방을 외친다고 해가지고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를 척결하자라고. 정청래 같은 사람이야. 정청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자꾸만 사회주의로 가고 북한 체제 비슷하게 가고 국민들 분란, 정서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거라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꾸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 감정을 이간시키듯이 막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사회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그러잖아. 대통령이 봤을 때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정청래 같은 그런 무리들을 좀 척결하자 그러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뭐 과거처럼 뭐 고문을 하고 뭐 그런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리고 나 안 물어보자. 나는 몰라. 내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스파이다. 스파이야. 뭔가 정보를 캐내야 돼. 그럼 어떻게 캐내야 될까? 응? 밥상 후하게 차려놓고 밥 먹으시오. 그리고는 그대의 정보를 다 캐시오. 다 밝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주리를 틀어라 그러면서 밝혀야 될까? 응? 아무튼 그러니까 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좀 척결하자라고 그 마인드, 그 생각으로 계엄 갖추지 않은 계엄을 한 거지 다른 건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임기 중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 때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얼마 안 있고는 그렇게 탄핵 그렇게 줄탄핵을 외치는 그것도 내란이야. 그렇게 따지면 내란은 누가 부렸겠어? 더불어민주당인 거야. 근데 국민들을 그렇게 현혹을 시켜가지고는 계엄 하나 가지고는 고문을 덜 먹이면서 그랬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나는 대화로 대화로 해야지. 그거 좋아. 대화로 하는 것도 다 좋아. 그렇지만은 대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응? 폭력을 취한다? 뭐 물론 폭력을 취한다라는 거는 안 좋겠지. 그렇지만은 고찰을 시키려고 하면은 모르겠다.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일반 개인들끼리 부모끼리 친구끼리 그런 상황일 때는 대화를 하면 되겠지만은
사상적으로 이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바뀌지 않는 이념. 그렇지 않나? 바뀌지 않는 이념이야. 봐봐요. 정청래 같은 사람은 과거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책을 6권을 배포를 했어. 난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 책을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교도소에 그렇게 갔던 거에 대해 가지고 와, 책 6권을 배포를 해가지고는 교도소에 그렇게 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야, 조금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 그렇지만은 바뀌어지지가 않았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교도소를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졌으면 괜찮은데 아직도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듯 그러고 있으니까 좋지 않나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 사람은 선호를 하는 사람이야. 공산주의 마인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지금 화두는 정청래야. 나는 정청래가 이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울분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화풀이 비슷한 그런 감정을 심어내나라고도 생각을 해봤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국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오히려 표현하는 걸로밖에 안 느껴진다라는 거지. 사람들은 폭력을 싫어해요. 매질도 싫어하고 그건 맞아.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지휘권을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고는 만약에 잘못된 거면 몰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무력을 쓴 거야.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비교를 하라 그러면은 물론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정신적인 피해가 더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해봐요. 육체적인 피해보다도. 물론 육체적인 피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의 피해를 주면은 문제가 되겠지. 근데 과거에 사실 좀 그런 상황이 주어졌긴 했었던 거는 같아요. 그거는 뭐야, 개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 예를 들어가지고는 뭐 고문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그런 이렇게 누군가한테 합법적으로 가해를 할 때 그 그 수위 조절을 합법적으로 뭔가 좀 정해놓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난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에 그런 공산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과거에 그런 뿌리가 뽑혀지지 않았다라는 거겠지. 자꾸만 사람들한테 막 고문으로 접근을 하길래 내가 이 고문을 빗대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고문을 한다라고 실질적으로 그런 표현이 가미가 되는 경험도 아니었고 그 당시 때는. 근데 체제를 바꾸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업무하는데 방해를 한다. 그럼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척결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힘들다 그런 그게 왜 힘든지를 한 번쯤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을 시켰으면 좋겠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모든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감옥에 넣고 하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본인들 스스로는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스펙트럼은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라고. 걔들을 숨기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인들은 챙김을 받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 그래, 그런 종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가반수일 거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야. 그런 속에서 변별력은 본인이 가려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그런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다 퇴출을 시키고 국민 정서에 적합한 종교만 놔둔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사회주의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그런 거는 종교일까? 따져보면 그것도 사이비야. 그게 진짜 사이비야. 근데 그거는 전통 문화라고 해가지고 또 놔두지.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나라고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스스로가 변별력을 가지고는 모든 상황에 있어가지고는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나라에 의지해가지고는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공산주의 마인드가 크다라는 거지. 국민들은 정해놓은 법에 따라 가지고는 질서만 지키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마인드가 요즘 들어서는 개개인 그 다음번에는 뭐 집단 그런 쪽으로서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아우 놀래라. 우리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뭐 그런 공산주의 마인드를 가진 무리가 있는 것도 뭐 허용이 될 수는 있겠지. 허용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세력이 커지면은 그런 세력이 커지면은 그 나라는 그 이념대로 가게 되는 거야. 정치적 이념은 나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쩌면은 과거부터 해가지고는 그런 그게 조금씩 이렇게 묻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우리는 무슨 국민 배우 뭐 국민 어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그게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 공산주의 마인드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마인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야. 자유민주주의인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다른 공동체 아니야. 전부 다 생각이 똑같은 거야. 그래 그걸 은연중에 뿌리를 박아 놓은 거지. 어떤 식으로 조금 다르고 조금 튀면은 미쳤다, 별나다, 사이코 같다 등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조금 다른 사람을 중상 모으라고 시킨 거야. 색깔이 조금 다르고 그러면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비슷비슷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막 그런 거야. 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게 무섭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통일화 시켜버린 거지. 분위기로. 그렇게 통일화시키고 하기에 제일 적합한 지역은 어디겠어? 시방, 그냥 변두리, 시골, 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적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동을 시켜가지고 먼저 뿌리를 박아놓고 그러면은 더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듣고 다양한 색깔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수긍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방이나 시골로 갈수록 더 폐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마인드가 더 뚜렷한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선동을 먼저 시키고 그러면은 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 공산주의 문화가 뿌리를 박혀져 버린다는 거지. 우리나라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전체주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약간 전체주의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승준 그런 애가 입국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건 전체주의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마인드가 그렇다라는 거지.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어?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 무리들이, 그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런 세력, 이렇게 그런 전체주의적인 마인드를 자꾸 뿌리 박히게끔 하는 그런 모 세력들이 찌라시 뿌려가고 그런 그걸 좀 척결하자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난 내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세력은 척결을 좀 시켜야 돼요. 아무튼 뉴스를 한번 보면은 이 봐봐 이 상황인데도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 추천하기로 이런다. 그러니까 쟤들은 본인들 편은 무조건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지. 그 말은 뭐 저 무리 속에 그만큼 잘난 사람 인물이 없다라는 거야.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저 사람이 낫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을 시키는 건데 저런 당은 나는 해산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는 보조금을 준다고. 내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저런 당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나는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키워준다? 그거는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같은 저런 당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국은 교도소로 가야지. 그 사람 죄값은 다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오히려 조국 저 사람 뻔뻔스러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저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자라고 이야기한 사람 자체부터도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내보고 맨날 와 또라이 뭐 정신병자 병원 가보라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추천을 한 그 사람한테 병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자, 다른 뉴스를 또 한번 보면은 여기 국민의힘 장동혁이 여당의 정청래 연설 관련 입장 발표를 했는데 난 저 사람이 연설하는 거 들어봤거든. 시중 보면은 그런 정치 성향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정서에 진짜 안 맞더라는 거지. 저런 사람을 국회에서 내보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접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직까지 분노해 있는 거겠지 생각을 하고는 좀 똑바로 보라고 하고 싶다라는 거지. 정청래 같은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를 물을 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기간도 물이 들여지고 그러면은 그 기간 속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좀 많아.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는 어떻다 하더라도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도 그렇게 돼버리고 생각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폭력 없앤다 그렇게 해가지고 폭력은 없앴지만 애들이 선생에 대한 생각 마인드가 어때요? 불신, 무시 그런 그게 있잖아. 과거에는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대한 폭력을 했어요. 회초리 매를 댄 거야. 물론 그 속에서 애가 잘 되라고 때리는 매도 있었겠지만은 선생들의 감정으로 때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다가 보니까 학생들한테 매를 대지 말라 등등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대려 학생들이 선생을 패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보면은 전자 후자 선생이 애들 매를 대는 거랑 애들이 선생을 때리는 거랑 했을 때 어떤 게 보기가 좋냐는 거야. 어떤 게 보기가 안 좋고. 그건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교권 뭐 몰락 이런 걸 다 벗어나 가지고는 인권 운운하면서 정작 인권 보호되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것도 선생님들 교권 무너지는 그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얘들이 다 자기네들 표심 가리기 위해 가지고는 조금 약한 약자 그런 상대의 감정을 긁어 낸다라는 거지. 문제가 크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정청래 같은 사람을 뿌리 뽑자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암암리에 서서히 스며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 마인드로 접어들게끔 만드는 그런 무리들을 뿌리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 신에 거짓 찌라시 뿌려가지고는 사람을 선동하고 하는 그런 거고 그걸 뿌리 뽑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무리들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정청래 같은 무리들이라는 거죠. 봐봐, 성추행으로 연루되어 있는 그런 조국 혁신당 그런 사람들 그런 당은 해체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좀 버젓이 저렇게 놔둔다라는 것부터가 자기네들 편 조금이라도 놔둔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조국 저 사람도 공산주의 마인드가 깊은 사람이에요. 권위주의고.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권위주의인 게 강하죠. 아무튼 다 먹었다. 이렇게 먹고
나중에 저녁에 봐가지고는 한 10시쯤에 오픈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마 저녁 먹방 뉴스 이게 오늘 마지막 방송 아닐까? 오늘로서는.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는 계속 내가 이렇게도 예를 들고 저렇게도 예를 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뭐 고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매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폭력은 사용하면 안 된다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학교 한 봐봐. 선생들이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놔뒀더니 누가 폭력을 사용해? 학생들이 폭력을 사용을 하는 거야. 역이용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한 매질 그래야 되겠다. 건강한 매질은 필요도 하다라는 거지. 요즘 보면은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인지 모를 정도로, 강자 약자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강자 약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강자는 약자를 조금 배려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약자는 강자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면 평등을 불어외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나는 평등은 없다고 봐요. 모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존중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고. 그러고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배려를 하면 되는 거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한테라 저기 뭐야 윤석열을 뽑지도 않았고, 그리고는 뭐 콩고물 먹은 것도 없고, 오히려 나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좌파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좌파 성향이 조금 더 강하지만은, 그게 과거부터 이렇게 보여진 우리나라 문화에서 접했던 그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나라에 잠시 없었다고 하지만 나는 사회주의 나라에서 살다가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완전 사회주의 나라에서 보여준 그걸 몸소 더 체험을 하고는 한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좌파 성향이 더 강한 거는 같아요. 좌파 성향이 더 강한 거는 같지만은, 그래도 대통령한테 주어진 5년 임기 중간에 그렇게 끌어내리고 인위적으로 그러는 거는 성숙되지 못한 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제 종료할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없는 말로 해가지고 모함해서 막 그러지 말고, 국민들을 우매하지가 않아. 국민들을 우매하지가 않다고. 혹세무민한 국민들, 현명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한 국민들로 만들지 말라고, 정치인들. 나는 보니까 현명한 국민들을 정치인들이 혹세무민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 역으로. 자, 이제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 외로 조금 오래 한 것 같아. 바이바이.